한 1, 2분 남았는데 진행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식단 안내 주시를 P3P에 답변 대표가 좀 기사가 좀 늦게 되었는데 이분도 되게 바쁘신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인공지능 말씀에서 녹화를 한다네. 그거하고 원래 다음 주 하자는 걸 다음 주 토요일도 우리 뭐 입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1시간 좀 늦췄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3시에 시작된 것도 있고 그래서 미리 수료식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부터 이거 하나씩 더 야 1번 아니네. 수료식 설용 발표. 참고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쁘죠? 전문 디자이너 진행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생명 소용 소속 수식에서 쓰한 SNC 결론은 2020년 2학기입니다. 기업가정 팀프로 기간은 2020년 9월 12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업에서는 본센터에서 실시한 2020-2 기업가정 팀프로는 충실히 수료할 기회 이 정도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5일 동일학교 인공지능 그랜다 ST 연구센터장 동덕차. 다음은 박태경 선생님. 네. 아까 쳐주세요. 성명 박태경 소속 급스 이하동문 발가락이 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진 한 장 찍어주고요. 하나, 둘, 셋. 다음이 이사 대표입니다. 성명 이사 소속 급식회사 미국 글로벌. 그때 보니까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나이로 기사님입니다. 성명 나이로 나일웅 소속 일지정보 이학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조희정 이사. 승명 조희정 소속 주식회사 서한 SNC 모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성민 대표. 승명 마성민 소속 광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조희정. 승명 조희정 소속 주식회사 마파일 기업.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김수원. 승명 김채원 소속 비전테크 주식회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좀 힘들어. 보셨네. 학교 있잖아요. 성명정신력 소속 보건정보 통신수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명애 대표님. 성명 김명애 소속 클래스파 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명희 대표님은 오늘 면접 봐가지고 수상하게 합격하신 것 같아요. 합격서를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 인공지능이 잘 하네요. 우리 조금만 조금만 전공이 좀 안 맞았는데 제가 학사 관련된 교수님 모르겠어요. 전공이 안 맞아요. 다음은 전종수 이사님. 성명 전공식 주식회사 소속 주식회사 인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기훈 대표님. 성명 정기훈 소속 3특별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보여주세요. 다음은 이호섭. 성명 이호섭 소속 비전대표 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민아. 성명 강현아 소속 소상공인 시장 소상공인 시장 진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강연아 이사님은 프로 출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오셨어? 혹시 안 받으시고 우리 혼동청 사장님 좀 봐. 저기 학생도 줍니까? 그래요. 그럽니다. 같이 했는데. 우리 이사님들이 수록한 자, 승명 운동철 소속 주식회사 개연소득자 마이크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시나요? 다 받으셨어요? 일단 잠깐만 스크린 내려주시고. 우리 전체 사진 한번 찍읍시다. 지금으로? 그럼 우리 수료증 들고 올라오셔도 돼. 우리 사진 찍으셔야 돼. 수료증 들고 올라오셔도 돼. 저기 이미 추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넘어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렴증으로 이렇게 기술가가 이거 좀 편집감이야. 감사합니다. 맞아 되는데. 그래요. 그때 이사 대표님은 제가 모시고 있는데 그래 클것 같은데 제가 못 담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너무 너무 얘기만 춤추라고 제가 좀 섭섭하기가 너무 그랬어요. 언제든지 오늘도 시키면 일단 오늘 인공지능대학원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은 추가 문제 좀 있을 것 같아요. 석사도 있고 박사도 굳이 조금 많이 왔는데 똑같습니다. 굉장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하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다 수용을 하려는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면담을 면접 시험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 되시는 분들도 조금 생깁니다. 그렇고 아마 1월달 중에 아마 축구 모집을 그리고 그 부분들 제가 조금은 다시 공지를 할 테니까 조금은 일기하고 지금 이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일기 때 솔직히 조금 제가 그때 정말 제가 이렇게 마케팅을 직접 해가지고 끌어온 듯 했는데 이제는 조금 제가 그건 안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했는데 일기 때 29명이 와서 9분을 못 모셨는데 이거는 솔직히 23명이 11분 지금 조금 미달은 건 사실인데 그중에 또 오늘 누구니까 두세 분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댓글 조금 다시 추가하시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사과정 6분 모셨는데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추가 모집 좀 할 예정입니다. 또 2기가 1기보다는 2기가 더 인공지능이라는 타이틀이라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지는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운동조사 해가지고 오십시오 모셔오십 분이 좀 많은데 자 그럼 교육의 정신입니다. 코론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수료식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주위에서 좀 너무 섭섭하셔가지고 부랴부랴 하나를 만들다 보니까 했고 우리 인공지능 많이 이야기하는데 많은 부분이 교육과 정신이 좀 버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은 조금 키워드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P3Q에 박병훈 대표님. 우리 박병훈 대표님은 우리 인공지능을 하려면 일반인 쓰기 좀 힘든데 이미 플랫폼 솔루션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플랫폼 집중을 하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든가 그런 거 쉽게 쓸 수 있게끔 솔루션을 있고 최근에는 제가 아마 인공지능 쪽에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하시는 거고 이제 저번 달인가 저번 달인가 중기부에 인공지능 플랫폼 사업 활용 사업자로 안성민도 되시고 그런 이야기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려운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중소기업의 의견을 더 쉽게 쓸 수 있겠다는 그런 그 주제로 아마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목은 쉬운 인공지능, 꼭 인공지능 잘 모르는데 이걸 위한 클라우드 기반 AI 일선 서비스, 그죠? 인공지능도 서비스의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해 주시죠. 너무 괜찮으시면 건물 한 장 치들. 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박 대표님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해받은 육병원입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다른 곳에서 촬영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라고 해서 비행기 시간을 확인해봤는데 비행기 도저히 안 맞아서 기차로 날라왔습니다. 네, 기차를 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디지털 혁신, 뉴노멀이라는 이런 말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뭐 코로나 시대이든 뭐든 간에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확인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막연하시죠. 뭐 클라우드라는 뭐 인프라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 또 빅데이터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니까 뭐 인공지능만 해서는 안 되고 인공지능 플랫폼도 있고 프레임워크도 있다고 하고 막상 하긴 해야겠는데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라는 것이 걱정되시는 게 중소기업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기업 분들에게 조금은 희망을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1차 산업혁명, 2차, 3차가 있었으니까 4차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고 임나 전 카이스트 교수이시고 벤처 1세대이신 분이시죠. 이분이 글로벌리 해도 가장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계속 제가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동력을 만들어낸 것이었다면 3차 산업혁명은 조금 달라집니다. 3차 산업혁명은 현실 세계가 아닌 1차, 2차가 현실에서 어떤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절감했다면 3차 산업혁명은 가상세계를 만들어내는 혁명입니다. 가상세계 안에서 움직이는 혁명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던 인터넷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 혁명 이후에 나온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내리는 분들보다 다 다양하고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할 때 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혁명, 혹은 뭐 5G 혁명, 통신 혁명, 뭐 네트워크 혁명, 뭐 IoT 혁명, AR, VR 혁명, 뭐 이런 혹은 또 AI 혁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을 했던 5G,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AR, VR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융합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고 이민하 교수님의 말씀이셨고요.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설명하려고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오프라인 세계와 온라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러한 세계이죠. 이 세계에는 존재하는 게 물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 이 책상을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책상 전체를 카피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온라인 세계로 가면 우리는 지금 제 이 강의 자료가 그럴 텐데 제가 허락하는 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무한복제를 하실 수가 있죠. 이것이 온라인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간에는 일정 부분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것들이고요. 현실과 가상세계 간의 어떤 이익에 대한 충돌이 생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충돌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찌 보면 그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또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더 편한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하는 거죠. 다만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혁명이 발전하면 그 혁명에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일자리는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마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부가 있었다고 하네요. 한 마부는 야 이제 큰일 났다. 다 굶어 죽어야겠구나. 그리고 머리에 띠를 두른 마부도 있었고요. 또 어떤 마부는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마차는 없어질 거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뭘 해야 되겠다. 새로운 굴러다니는 뭔가가 나올 거고 난 그것을 배워서 적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두말할 나위 없죠. 후자의 생각은 생존하고 발전했을 뿐이나 전자의 생각은 도태하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것이 옳고 그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어떤 혁명이 발전하면 사람이 없어지거나 사람을 대처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모든 혁명에서는 단 한 차례도 직업, 일자리가 줄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새로운 잉여 시간이 나오죠. 그런 잉여 시간이 나오면 그 잉여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래서 또 다른 잡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건 기존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어떤 자압이 만들어질 것인지 어떤 자압이 없어질 것인지 특히 없어지는 것은 좀 쉽게 알았고 심지어는 어떤 자압이 생길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자압이 생길 건지 내가 어떤 자압을 해야만 내가 지금 영위하는 이런 삶을 그리고 내가 더 발전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 대단히 뛰어난 분들조차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신다 그러면 새로운 뉴 리더가 되시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온라인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가 서로 융합한다라는 것인데 4차 산업혁명이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어떤 오프라인 세계가 있으면 이 오프라인 세계는 어떤 세계이냐면 두 가지 속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속성을 갖고 즉 데이터의 생산의 주체가 되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면 그 만들어진 데이터가 온라인 세계로 가고 그 온라인 세계에서 뭐가 만들어져서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가치가 만들어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런 특징이 나오네, 이런 패턴이 나오네, 이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박병훈이가 어떤 사람들이 내일 이 시간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어디 있는지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걸 이제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환자가 쓰러졌는데 이 환자가 어디 병원으로 가야만 가장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 이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온라인 세계인데 이 온라인 세계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다시 현실 세계로 피드백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온라인 세계의 가치를 만드는 이유가 현실 세계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두 개의 현실 세계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현실 세계는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 하나는 뭘 만들어내는 속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속성과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온라인 세계에서 오프라인 세계에는 두 개의 속성을 지니는 거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속성과 또 하나의 속성은 온라인 세계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어떻게 하는? 가치를 피드백 받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세상이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다시 정리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온라인 세계로 옮겨서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다시 현실에 이롭게 반영하는 이러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융합 그리고 그 목적은 현실 세계를 더 이롭게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발전하는 그런 혁명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의 어떤 발생이 중요하겠죠. 데이터 기반으로 하니까 데이터의 발생을 했다. 그럼 이 데이터가 발생된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죠? 모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모은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물건을 내가 데이터를 쓰고자 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직접 가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죠.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난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쏴주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내가 뭐해서 어디 가게 가서 물건 사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택배에서
택배에서 배송해주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에 수집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직접 가서 가지고 오는 방법 혹은 쌓아주는 걸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수집되면 이 수집된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온라인 세상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가치를 만들고 저장하겠죠. 저장. 그럼 저장을 먼저 하느냐, 가치를 먼저 만드느냐에 따라서 저장을 먼저 하면 언젠가 그 저장돼 있던 걸 꺼내다가 뭘 하겠다라는 말일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온 수집된 즉시 뭐 하느냐, 즉시 가치를 만들어내면 이것을 사실상 실시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뭘 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럼 저장과 분석을 해서 궁극적으로 만들어 그 저장과 분석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창출하게 되고 가치를 만들게 되고 이 가치를 다시 어떻게 피드백한다고 했습니까? 이 가치를 다시 현실 세계에 피드백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최적화, 가치를 최적화하고 그걸 피드백하고 이런 수집과 저장 분석과 최적화와 피드백의 과정을 반복하는 이러한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본 프로세스죠. 이런 프로세스 안에서는 어떠한 기술들이 필요할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보면 왼쪽이 현실 세계가 있고 오른쪽이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세계죠. 이 왼쪽이 현실 세계에선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철을 타고 가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된 현실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군가가 가서 누가 쓰러졌어요. 119에 전화를 하겠죠. 119에 전화를 하면 119 상담이 전화를 받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뭐 어쩝니까? 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변에 뭐 사람은 있습니까? 의사는 있습니까? 뭐 이런 걸 막 물을 거예요. 그죠? 장황하게. 그렇지만 그 사람,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죠. 이게 현실의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해요? 어떤 역에 그러면 어느 역입니까? 라고 해서 적당히 봐서 어느 역에서 뭐가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을 테니 거기서 내리도록 해서 조치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 되면 어떤 응급 구조원들이 해서 내려서 이제 싣고 가죠. 싣고 가려고 했더니 길대로 막히고요. 근방에 병원이 많이 있긴 있는데 어느 병원에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죠. 일단 가까운 혹은 경험상 어디로 가야 할지를 누군가가 현장에서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들어가면 응급실로 가게 되고 응급실에 가면 이유 불문하고 응급실에서는 어떤 의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할 겁니다. 그러한 순간 우리의 뭐는 골든타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정말 격리하면 좀 이렇게 잘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게 지금 현실 세계의 응급의료 체계입니다. 조금 제가 과장돼서 말씀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되는 미래의 응급의료 체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자, 전철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누군가가 전화하지 않고 이렇게 쓰러지는 상황이 생기면 이미 우리 전철 안에는 그 카메라가 되고 있고 그런 현상이 생기면 바로 이 카메라가 바로 어디다 전화하겠어요. 119에 바로 연결시킵니다. 119는 그냥 뭐하고 스카이넷과 같아요. 상당히 많은 것을 이미 세상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고 이 스카이넷에서 바로 이 사람을 줌인 쫙 하겠죠. 줌인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줌인을 딱 했더니 이 사람이 누구이고 이 사람이 어떤 병증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바로 알게 되죠. 신원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원 확보가 된 다음에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쭉 서치합니다. 어떤 사람을 서치해야 될까요? 그렇죠. 응급 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이 기차 안에 있는 애들을 쭉 서칭을 해요.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의사에게 바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느 칸에 지금 어떤 환자가 있으면 직접 구조로 활동을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가 가서 확인하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있는 순간에 스카이넷은 이미 어디에 전화를 했을까요? 스카이넷은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의료 차량에 전화를 연락을 했고 그 의료 차량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차량이 달려오고 있는 동안 보통은 통제될 것이고요.
가장 최적의 경로가 안내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 차량에 환자가 타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이 환자가 타는 순간 이 의료 차량 역시도 굉장히 스마트한 의료 차량이 되어 있죠. 이제 정확하게 신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를 더 세밀하게 체크합니다. 그럼 이미 그 상황에서 이 환자가 지금 어떤 병증,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를 스카이넷에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되죠. 그럼 스카이넷에서는 어떤 판단을 할까요? 자, 주변에 이 환자가 가야 할 병원들을 쫙 스캔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스캔하겠어요? 이 환자를 즉시 치료할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최적의 장소는 어디인가?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인가?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쭉 스캔을 하겠죠.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우리 동의대학교 병원으로 가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딱 갑니다. 가면 이미 가는 순간에 환자는 아주 세밀한 정보, 그리고 심지어 내 과거의 병력, 기록 이런 게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다 파악됐죠. 그러면 굳이 응급실에 가서 대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디로 올라가요?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실로, 회복이 필요하면 회복실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의료 체계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골든타임이 지켜지겠죠.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왼쪽이 현실 세계, 그리고 오른쪽이 현실 세계. 환자 입장에서는 다 현실 세계죠. 그런데 첫 번째 현실 세계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냈고, 두 번째 현실 세계에서는 그 환자에게 다시 가치를 피드백해줬죠. 그때 핵심이 됐던 건 가운데 있는 가상세계인데, 이 가상세계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응급 의료 지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판단, 허브, 센터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정보를 발생해야 되니까 수집. 근데 그런 정보 발생은 어디서 발생해요? IoT, 인터넷 오브 띵, IoT의 센서나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가 발생하겠죠. IoT 기술이 필요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된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날려줘야겠죠. 날려줘야 되는데 영상도 날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느려 터져 못 가요.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기술이 뭘까요? 통신, 네트워크 기술이죠. 이게 바로 5G입니다. 그죠? IoT 기술,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5G 기술이 필요하네요. 이러한 기술들, 즉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디지털화하는 그런 기술을 뭐라고 말하냐면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상세계로 오면 이 가상세계에서는 어떤 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구름이에요. 근데 구름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쓸 때 내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 놓죠. 컴퓨터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이렇게 확보해 놓고 쓴다고. 그런데 클라우드 세상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원은 무한정 많고요. 내가 필요한 자원을 그냥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지고요. 내가 부족하면 더 쓴다고 하면 더 받아 쓸 수 있는 게 이게 클라우드의 유용성, 융통성입니다. 그럼 클라우드 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빅데이터 시스템이 존재해서 아까 실시간 수집, 실시간 분석, 데이터에 대한 저장,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빅데이터 기술이 또 나왔어요.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인공지능적 기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인공지능 기술이 존재하겠죠. 그럼 이 가상세계에서는 기존에 뭐를 깔고 인공지능 기술을 클라우드 기술 위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가상세계의 핵심 기술이 된다라는 것이네요. 그죠? 네, 그럼 앞에 디지털 트랜스폼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IoT 기술, 데이터 수집 기술,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5G 기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상세계로 왔더니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있었고 그 다음 가치가 만들어지는 그 가치를 다시 어디로 던져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현실 세계로 던져줘야 한다. 그러면 현실 세계로 던져주기 위한 현실 세계에서 내가 피드백 받기 위한 기술도 필요하겠네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통보받아요? 핸드폰에 모바일 어플로. 그렇죠? 또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겠네요. 맞죠? 네,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어플. 또 뭘로 볼 수 있을까요? AR, VR 기술을 이용해서 볼 수 있겠네요.
증강 가상현실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에 대한 기술이다? 가상세계의 가치를 현실세계로 피드백하는 기술들이다. 이러한 기술들을 뭐라고 말했더라? 애널로그 트랜스폼이라고 했더라.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 기술만 해도 최소한 그냥 읊은 것만 해도 한 10가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특정 기술에 의해 종속되는 혁명은 아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가상세계와 양현실 세계 간의 융합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된다. 그리고 그 융합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한다. 현실 세계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예가 바로 치료, 의료에 대한 거였고요. 스마트 의료, 응급의료죠. 또 스마트 시티도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도 그렇죠. 스마트 국방도 그러겠죠. 네, 붙이면 다 될 것 같긴 합니다. 스마트 팜도 그럴 거고요. 스마트 해양도 그럴 거고요. 스마트 금융도 그럴 거고요. 그죠? 네, 이렇게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다음 이 사례는 스마트 교통이네요. 그죠?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 이 사례는 뭘까요? 스마트 시티네, 스마트 팩토리네요. 어디에서? 각 공장에서 다양한 센서나 이런 카메라들로부터 온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공장의 기기들이 어떤 상태인지, 고장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언제쯤 과부하가 걸릴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생산된 물건들이 좋은 양인지 불인지, 양부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상한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스마트 팜도 예를 나뉘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는 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도는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런 말 하죠. 데이터가 특권이고 데이터 가진 조직이 위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해왔냐면 데이터를 마구마구 모으는 행위를 해왔죠. 맞죠? 데이터를 그냥 모았어요. 자, 그럼 데이터를 마구마구 모았는데 뭐하러 모았죠? 데이터를 모은 이유가 뭘까요?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았죠. 가치를. 그런데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들여야 할 돈이 내가 얻은 가치보다 더 많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즉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저장하고 얻고 하는 이런 데 드는 비용이 가치보다 어찌한다요? 작아야 한다. 과거에는 어쨌다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치의 사이즈보다 비용의 사이즈가 컸다. ROI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ROI가 나온다.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가 됐죠. ROI가 나오는 시기가 됐다. 왜 그러냐? 컴퓨팅 파워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네. 메모리는요? 수 1000배 좋아졌는데 가격은 똑같죠? 저장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즉 컴퓨팅 파워는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또 이 가치를 만들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 양도 충분히 확보되는 시기가 됐고요. 네.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과거에는 컴퓨터의 일을 나눠서 시키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필요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슈퍼컴퓨터라고 말하죠. 통상.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노트북 수준의 컴퓨터를 쫙 10대 연결시키고 100대 연결시켜서 과거에 슈퍼컴퓨터가 있던 컴퓨팅 파워를 발현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시 비용이 싸졌다. 첫 번째, 뭐가 되더라? 비용이 맞아 돌아가더라. 그거는 컴퓨팅 연산 능력이 좋아졌고 메모리량이 늘었고 저장소량이 늘었다. 그런데 비용은 별반 늘지 않았다라는 거군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죠. 옆집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이런 두 가지의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은 해야만 되는
그런 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빅데이터는 뭐부터 쌓았더라? 데이터부터 쌓았다. 그죠? 데이터부터 쌓았는데 뭐 하려고 했다? 분석하려고 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더라. 그리고 그 분석을 했는데 쌓아놓고 분석하니까 무슨 분석이 되겠어요? 하루 뒤에 분석하고 일주일 뒤에 분석하고 한 달 뒤에 분석하고 1년 뒤에 분석하니까 이런 걸 뭐라고 말하더라? 배치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격 급하시죠? 맞죠? 우리가 어떻게 한 달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하루 기다리기도 귀찮은데 어떠면 좋겠어요? 뭔가 들어오는 즉시 판단하면 좋겠죠? 들어오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즉시 가치를 판단했으면 좋겠어. 그걸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실시간 가치, 실시간 분석. 그렇죠? 그러면 저장해서 분석을 하고 실시간 분석 체계로 발전하더라. 이게 빅데이터의 발전입니다. 자, 그렇게 실시간 분석했어. 그랬더니 이제 현상은 알겠어. 박병훈이가 오늘 여기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은 실시간 위치 분석하면 나와요. 그런데 내일 이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이 시간에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하려면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에 박병훈이가 어디 있을 것 같이 여기서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뭘 목적이에요. 다음 주에 박병훈이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걸 좀 일반화시키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일반 사람들이 어디쯤에 있을 건지, 즉 미래의 어떤 특정인이 어디에 있을 건지를 한번 예측해 봅시다. 이게 뭡니까? 목적.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과거에 박병훈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어떤 스케줄을 갖고 움직였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박병훈이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였는지를 뭘 가지고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쭉 봐야만 이러하니까 내가 여기가 있겠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죠? 기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도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로부터 뭘 찾고 패턴을 찾고 그 미래에 대해서 그런 패턴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필요했고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인공지능 플랫폼 개념이 나옵니다. 자, 실시간 분석 나왔네요. 인공지능 플랫폼 나왔네요. 그러면 실시간 분석도 돼. 인공지능도 돼.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오케이. 실시간 지능만. 맞죠? 실시간으로 지능화해서 미래를 판단하는 거. 예측하는 거. 이상 탐지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시간 지능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슈가 있네요. 야, 인공지능이 잘 공부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며? 데이터량이 많아야 한다며? 그러니까 빅데이터 필요하겠네. 그럼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떼면 안 되겠네. 오케이. 그럼 어떤 개념이 나오겠어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 플랫폼이겠죠.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혹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뭐가 맞을 것 같아요? 말로만 치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이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썼어요. 용어를. 근데 그렇게 했더니 우리 회사를 어디다 분류해놨어요? 70kg라는 회사를 빅데이터 전문 회사. 요즘 유행은 인공지능인데 우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만 하는 회사는 아닌데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그죠? 우리 오프죠, 오퍼. 그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의 개념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은 뭐가 있냐면 어떤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뭐 한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플랫폼이라고 해봐요. 이 플랫폼에 데이터를 막 다 이렇게 준다는 과정이 존재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의료 데이터라든지 여러분들의 핸드폰 데이터라든지 여러분 공장에서 나오는 양불에 대한 거라든지 우리 반도체에서 말하는 뭐죠? 수율 데이터라든지 이건 주실 거예요? 안 줄 거죠. 데이터를 안 주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너무 가치가 있거나 내 치부가 있거나. 그죠? 못 준다고요. 자, 그럼 꽝이 됐네? 어머, 데이터 안 주면 어떻게 공부하지? 공부 못하네. 공부할 준비는 다 됐어. 공부할 준비는 다 됐어. 근데 공부할 거리가 없네? 공부 못하겠네. 맞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요. 공부를 어떤 시험을 목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부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문제가 없네.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세요? 여러분들 자녀분을 어디에 보냅니까? 학원을 보내죠. 네. 계획 세운 곳을 센터라고 해보자고. 들어오면 이 센터에서 다 할 수 있어. 이 센터로 집으로 데리고 올 수도 있어. 좋은 알고리즘도 오게 하고 데이터도 다 오게 할 수 있어. 근데 못 오네. 뭐가 뭐다 데이터가. 과외 선생님을 집으로 부르는 게 센터에서, 그리고 문제도 다 가지고 오게 하는 게 센터에서 공부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학원에 문제가 있지 우리 집에 문제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학교에 문제 없다고 쳐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부 방법을 세우고 어디에서? 센터에서 세우고 플랫폼에서 세우고. 공부는 어디 가서 해요? 학원 가서 해요. 왜? 문제가 거기 있습니까? 그쵸? 그럼 저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 못 가져와요. 그런데 뭐는 가져올 수 있어요. 내가 거기서 공부하고 똑똑해 올 수 있죠. 똑같은 거죠. 인공지능도 플랫폼에서 뭐를 만들고 모델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모델을 어디다 던져. 엣지단이라고 합니다. 엣지단에다 던져. 그럼 엣지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해. 공부를 했다는 말은 사람이 똑똑해지는 것처럼 기계도 똑똑해져요. 똑똑해진다는 말이 공부한다는 말이에요. 공부했다는 말인데 똑똑해진다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똑똑해져요? 문제의 패턴을 이해하고 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패턴을 찾는 거예요. 내 과거의 이 많은 문제와 답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과거의 패턴을 익혀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푼다는 건 뭐예요? 그런 유사한 문제가 들어왔을 때 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야,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추론이죠. 마테마틱의 학습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 학습된 머리를 두고 다시 내가 센터로 오죠. 맞죠? 그럼 이 센터에서 여러 또 브레인들이 뭐와 잘 모으는 뭐가 돼요. 더 똑똑한 브레인인데 합쳐서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엣지에다 두드려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요? 엣지단에서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엣지 AI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엣지 AI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 엣지 AI는 저희 기준으로 말하는 AI 박스, A박스라는 녀석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일체형으로 엣지단을 위해서 준비해놨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엣지 AI를 위한 A박스까지 왔어요. A박스까지.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오, 좋아. 이제 다 됐어. 근데 얼마나 들어요? 한 3, 40억, 50억, 뭐 많이 들면 100억도 들어요. 잠깐만, 깜빡. 뭐라고요? 다시 한번. 5천만 원 든다고요? 아니요. 한 100억도 들고 수십억 들어요. 어쩌라고? 5천만 원 쓰기도 힘든데 어쩌라고? 못하겠네. 와, 이놈의 인공지능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돈 있는 놈들을 위한 거네. 안 되겠네. 큰일 났네. 그럼 중소중견기업 다 나와라는 건가? 그리고 뭐 쓸데없이 기술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솔직히 다 아시는군요. 네. 되게 힘들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하게 될까요? 뭔가 좀 나는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목적,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뭔지 내가 잘 알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있으면 좀 내가 신경 안 쓰고 뭔가 좀 이게 툴이 있어서 그 블랙박스가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 블랙박스에다 집어넣으면 사람이 필요하면 그 블랙박스 만드는 애들이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돈도 한꺼번에 받지 말고 내가 이거 갖고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20억 내라고 그러면 30억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그냥 비싸긴 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계속 좀 월 단위로 받든 연 단위로 받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쓰면 돈 더 많이 벌면 내가 더 낼게 돼. 이런 어프로치가 뭐예요? 클라우드 서비스죠. 즉 내가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을 클라우드의 서비스로 제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접근하는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토탈리 비용을 줄여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방에 확 들어가는 비용은 현저하게 줄여지죠. 토탈 비용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인공지능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러한 플랫폼을 뭐라고 하냐? AI as a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AI as a 서비스 플랫폼이 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디까지 발전한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저장소에서, 배치 분석에서, 실시간 분석에서, 지능화된 판단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에서, 엣지해서, 그것이 어디까지?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전체 플랫폼 차원의 쭉 발전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다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몇 개의 특성을 갖고 발전을 해요. 첫 번째, 너무 어렵다고 느끼니까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어요? 쉬워야겠네. 그죠? 쉬운 인공지능으로 발전합니다. 쉬운 인공지능. 또 하나, 야, 근데 인공지능이 되게 어렵다며. 얘가 왜 그러한지, 지가 그런 판단을 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사실 설명 못 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을 뭐라고 해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자, 쉬운 인공지능,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러면 쉬운 인공지능은 누가 하면 되겠어요? 티스리프 같은 이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누가 하겠어요? 우리 교수님과 학교에 계신 분들이 연구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알고리즘 하나만 연구하는데도 수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알고리즘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설명하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야, 너 인공지능 하려고 했더니 데이터가 왕창 필요하다며. 근데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가 없으면 작은 데이터 갖고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는 방향입니다. 또 하나, 데이터가 없어? 진짜 없나? 이 데이터는 근본이 뭐예요? 데이터는 오프라인의 물건이에요? 온라인의 물건이에요? 온라인의 물건이죠. 디지털이라고요. 디지털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복제 가능하다고 했죠. 복제 가능해? 뭔가 조금만 잘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들 수도 있겠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가겠어요? 적은 데이터 가지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발전할 거고요. 또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발전하겠죠. 근데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데이터는 유한 자원이죠. 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소유한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 근데 만일에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거 뭘로 바뀌는 거예요? 무한 자원으로 바뀌는 거죠. 유한 자원은 무한 자원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같이 좀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지금 쉬운 인공지능,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잘 맞추게 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드는 가상 데이터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 엣지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기본적으로 어디로 발전하고 있는지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좀 잘 알아내야죠. TCBQ는 어떻게 지금 발전해오고 있느냐면 여기 뒤에 깔려 있지만 각각 굉장히 큰 차세대에서 빅데이터 실시간을 수십 테라 정도를 처리하고 각각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고 엣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직접 삽질해 오면서 발전해왔다. 근데 그러면 뭐 대단하겠다?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냥 하루아침에 어떤 컨셉으로 온 게 아니라 부단한 삽질과 노력으로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이 정도까지. 앞으로 더 갈 길이 더 험난하다. 그런데 충분히 가능할 거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고 어떤 기술들이 성숙됐냐. 이걸 이제 가트나의 AI에 관련된 하이프 사이클 2019년 자료에 보면 왼쪽을 봤더니 왼쪽은 뭐예요? 왼쪽은 이제 새로 뜨는 기술들. 오른쪽은 뭐예요? 이미 정점을 지난 기술들이에요. 이때 주의할 거. 정점을 지났다고 해서 기술들의 정점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 이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들이 내재화됐다는 말, 안 됐다는 말. 그건 다른 말.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기술들을 보니까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술들. 이러한 기술들은 어쨌다는 말이에요.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거 어렵나요? 자, 음성, 보이스 인식, 영상 인식, 텍스트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직접적인 기술들이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들이에요. 이런 기술들은 기술 관점에서 봤을 때 꼭 시점을 지났다 안 지났다? 지났다. 그런데 왼쪽에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파스,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위한 어떤 미드웨어 툴, 인공지능 그런 미드웨어 툴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 이런 것이 발전하고 있고 그러면 디스트리크는 뭘 하고 있을까요? 왼쪽 것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봤더니 이렇게 확 꺼지는 선이 있어요. 내려가면 푹 떨어져요. 이걸 기술의 데스밸리라고 하는데 이 데스밸리는 왜 오는가? 라는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네요. 데스밸리는 왜 오는가?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인공지능 하려고 그러면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많고 질 좋은 데이터. 네. 그러면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양질의 데이터가 없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이래서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이 정점을 지나는 것과 그 기술을 활용하는 조직들이 기술적 내재화가 되는 건 다른 말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주변에 인공지능 하지 않는다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이 모두 인공지능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퀘스천. 바로 그런 실제로 수행 회사들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내재화가 안 됐기 때문에 데스밸리가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고객, 그 인공지능 기술을 쓰는 고객들이 인공지능을 과도하게 평가해요. 과도하게 평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뭐 만능 취급이에요, 만능. 인공지능도 뭐가 없으면 꽝이에요.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으면 꽝이다. 그쵸? 그런데 인공지능을 하면 사람이 한 50% 맞췄는데 인공지능을 한 90% 맞추는다. 90% 맞추면 이게 90% 맞추면 어떻게 100%는 돼야지? 그게 아니라고.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이 해서 알파 퍼센트 맞췄다면 인공지능한테 기대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한다? 삐하게 보면, 좁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조금 넓게 봐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다. 근데 50% 맞췄는데 80% 맞추겠다라고 하는 목표치는 어떻다? 죽지 않는 거다. 고객들이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 한번 해봤어. 야야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임마. 그럼 이제 다음부터 안 하겠죠. 그러다가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내재화도 성숙되고 모두 기대치도 고객의 기대치도 어떻게 됩니까? 맞춰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이해되셨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 이제 플랫하게 간다. 플랫하게. 이렇게 플랫하게 가는 이때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일반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반화 이제 되는 때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AI에서 서비스, 쉬운 인공지능 하려고 그러면 AI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왜? 이 AI에서 서비스라는 게 뭔지를 이제 한번 말해볼게요. 그럼 인공지능을 위한 아까 하드웨어, 인프라 이런 거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 거. 또 인공지능을 위한 소프트웨어, 미드웨어 일단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플랫폼인데 그런 소프트웨어, 미드웨어 그리고 인공지능을 하기 위한 어떤 실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AI에서 서비스라고 말해요. 그럼 이런 AI에서 서비스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더라. 그리고 누가 더 잘하더라? 해외가 잘하겠죠. 국내는 잘 못하더라. 그런데 국내에서 못하는 이유를 봤더니 자, 인프라 밑에 하부단은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그게는. 윗단 음식 만드는 것도 잘한다. 그런데 뭐가 취약한다? 가운데 소프트웨어 미들웨어 단이 취약하다. 운 좋게도 TCDP는 그 분야에 대해서 실력을 삽질하고 있다. 삽질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면 우리 고문님들이나 직원들이 그런 표현 쓰지 말래요. 삽질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해서 AI 에서 서비스 시장이 클라우드 시장의 50%에 달하는 그러한 시장이더라.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겠지만 알아야 돼요. 왜? 이게 바로 인공지능 스택이에요, 스택. 레이어죠.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자,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인공지능을 위한 인프라, 이걸 뭘로 제공한다? 클라우드. 이걸 조금 여러분들 클라우드를 유식하게 말하면 AI 에서 서비스. 죄송합니다. 인프라 에서 서비스. 이게 가상화, 컴퓨터 가상화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큼 제공하는 것. 이것도 뭐다? AI 에서 서비스의 부분이다. 또 그 위에 인공지능을 위한 플랫폼. 이 인공지능을 위한 플랫폼인데 뭐예요?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는 어떤 추세로 가야 된다고요? 실시간 수집, 실시간 분석, 저장 잘하고 수학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다뤄야 할 데이터의 종류를 한번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음성이죠, 음성. 음성과 영상이죠. 그럼 음성, 영상, 이미지죠. 여기 한 종류가 있겠네. 그쵸?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뉴스나 뭐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것들 이게 뭐예요? 텍스트죠? 텍스트 도큐먼트가 한 종류가 있겠네. 또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기계 장치에서 시간에 따라서 막 쏟아내는 시계의 로고들이 있죠. 바로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우리가 다뤄야 할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이에요. 이미지, 보이스, 영상 한 종류, 텍스트, 다큐먼트 한 종류, 시별, 로그 한 종류. 그리고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일은요.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일도 빵이에요. 뭐예요? 시험 점수 맞히는 것 같은. 과거의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야, 너가 과거에 국영수를 요만큼 맞았으면 너는 과학 점수 요만큼 맞출 거야. 과거의 국영수 점수하고 국영수 점수를 인구수로 해서 과학 점수를 맞추는 공부를 시켜. 그런 다음에 미래에 국영수 점수가 나오면 과학 점수를 몇 점 맞을까 맞추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리그레션. 회귀. 그쵸? 그 다음에, 자, 이 공간을 딱 보더니, 자, 사람, 책상, 물, 스마트폰, 이렇게 모이는 거, 분류해내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클래시피케이션. 그럼 여러분들, 음성 인식은 뭐에 해당될까요? 클래시피케이션. 왜요? 제가 말하는 이 말이 문자로 매핑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여기 왔어요. 여기 왔는데, 제 카드가 서울에서 쓰여요. 요즘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좀 멀리 갈까요? 미국에서 쓰여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면 달나라에서 쓰여요. 이거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이상하죠? 네. 또, 이 온도가 어떤 제가 하는 기계의 온도가 80도가 넘으면 안 돼. 근데 막 넘어. 그럼 이상해요? 아니면 이상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면 돼요? 이상탐지. 맞죠? 회귀, 분류, 이상탐지. 그 다음 또 그냥 뭔가 손글씨를 써놨어. 우리 손글씨를 0부터 9까지 손글씨를 준 다음에 그냥 컴퓨터한테 네가 어떻게 한번 해봐 그래. 이게 0인지 1인지 안 가르쳐줘.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한번 해봐 그러면 컴퓨터는 어떤 걸 할까요? 인공지능. 어쩌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어쩌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말이야, 내가 한번 해볼게. 뭔가 이걸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유사성을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낸다고 합니다. 그룹화, 분집화라고 하죠. 그걸 분집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대략 몇 개예요? 네 가지. 뭐 회귀, 분류, 이상탐지, 분집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이 네 가지 일이 국방 데이터 가지고 하면 달라지고, 의료 데이터 가지고 하면 달라지고, 스마트 팩토리 데이터 가지고 하면 달라지고, 스마트 시티 데이터 가지고 하면 달라지나요? 아니죠? 컴퓨터가 데이터가 딱 들고 반갑다 의료 데이터 이래요? 그냥 다 공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이게 군집화를 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이게 회계를 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이게 이상 탐지를 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는 찾아낼 수 있죠. 그것만 아는 거죠, 사실은. 다 0101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네 가지의 종류에 대해서 다양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알고리즘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거를 잘 쓰면 된다고. 누가? 사람이 요 데이터 갖고 요 알고리즘을 할 거야. 그럼 이거는 뭐의 문제다? 엄청난 고도화된 그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그러면 어렵다, 쉽다. 별로 안 어렵다. 쉽다고 하면 또 혼나더라고요. 별로 안 어렵더라. 네. 그쵸? 자,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은 아까 제가 데이터도 정리해줬잖아요. 빅데이터가 발화될 때 그 데이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지, 영상, 보이스, 텍스트, 다큐멘트, 시리얼 로그. 정해졌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정해졌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실시간 분석하고, 실시간 수집하고, 실시간 분석하고, 어디다 저장할래?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빅데이터 관점에서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뭐가 지금 현재 빅데이터 관점에서 포괄 쪽으로 봤을 때 뭐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도메인에 대한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또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자고요.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어노멀리 디텍, 클러스터링. 이거 도메인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화가 가능하죠. 범용 플랫폼이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범용 플랫폼, 빅데이터 인공지능 범용 플랫폼 한다고 사기꾼이 아니고 도둑놈도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러면 너들이 다 한다는 말이냐?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죠. 플랫폼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아니라고. 저는 플랫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아니라 뭐겠어요? 법에 대한 전문성과 그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이터의 퓨처, 내가 하는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인공지능 잘하는 사람이? 빅데이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요. 업을 잘해왔던 사람이 여전히 유명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그 서비스에만 미친 스타트업이 여전히 민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먹고 살래? 야, 또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이따 비밀 무기를 공개할 텐데, 저는 먹고 사는 길은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재료와 음식을, 재료와 요리 기술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실 때 필수적인 게 주방, 그리고 주방 기구예요. 저희는 인공지능을 하는데 여러분들께 주방을 제공해 드릴 거고 주방 기기를 제공함으로써 먹고 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청난 업의 전문성도 있는 회사도 아니고 그것만 미친 듯이 하는 스타트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철저하게 어떤 플랫폼 회사하고 어떤 회사하고는 업의 전문성을 가진 회사나 스타트업하고는 협력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서비스. 시간이 좀 있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인공지능 서비스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하나는 도메인 스페시픽 하지 않은 일반 서비스. 자, OCR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 그 페이퍼나 이런 거 주면 그걸 다 문자를 읽어내는 기술을 OCR이라고 해요. 그럼 그 문자를 읽어내는 기술이 의료라는 도메인이 정해져 있고 국방이라는 도메인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죠. 그건 그냥 기술인 거예요. 일반 서비스예요. 그것도 인공지능이라고. 그런데 이러한 일반 서비스가 있고 일반 지능화 서비스가 있고 이 일반 OCR을 이용해서 내가 뭐를 한다면 내가 이것을 금융에서 금융계약서, 외환계약서를 읽어서 뭐를 하면 외환계약서를 읽어서 그걸 정보하면 그건 금융 분야에 적용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도메인 스페시픽한 서비스예요. 그러면 일반 서비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도메인 스페시픽 서비스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분야에다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서비스가 두 종류가 다른 거 이해하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TCP나 이런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여기 또 일반 서비스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반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지능화된 도메인 스페시픽한 서비스는 아니라고. 그건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예, 과배 전문성 있는 회사. 그리고 미친 듯이 그것만 하는 스타트업이 민원하고. 그러면 심플하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협력해야죠. 그죠? 상생하고, 아래는 뭐예요? 아래 크라우드 인프라 이런 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잘하겠어요? 국내에서 치면. 네이버, 카카오, NHN. 그래들이 잘하겠죠. 협력해야죠. 아래로는 협력하고, 위로는 상생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가, 질을 결정짓는 일이 생긴다. 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누가 대입해줘야 돼? 이런 물공평에서는 누가 좀 대입해줘야 돼요? 우리 센터장님이 좀 대입해주셔야 돼요. 그죠? 센터장님이 국가에서 돈 딱 받아서 해주지 않는. 즉, 정부가 어느 정도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기여하는 거면 국내에서 잘하는 중소중견기업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사심을 담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유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빠르게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얻어질 거냐? 실질적인 스마트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리고 계속 말해요. 뭐만 있다는 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있는 누구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뭘 만들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가 안정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까요? 밑에 기술은 고민하지 않고 업에 대한 본질만 고민하면 된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업에 대한 본질이 앞으로도 이긴다. 그리고 그 하부단은 우리 같은 도구를 가진 회사들이 앞으로도 지원할 거고 더 심어진다. 앞으로. 더 심어지고 더 적은 나의 데이터로 정확도가 올라갈 것이고 설명 가능해질 거고 이건 뭐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산업 관점에서 플랫폼을 한번 그려보면 4차 산업혁명에는 문화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가치, 기술, 사람, 프로세스인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뭐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가치, 문화, 사람, 기술,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쩌다 허상이다.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위에 클라우드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위에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고 IoT 기술이 필요하고 신뢰 기반을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면 블랙체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런 산업계에서 엣지단에서 할 수 있는 엣지 AI 기술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이제 결론에 거의 도달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자라는 말이에요. 장애 예측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 하고 음성 인식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가지 말자. 이걸 뭐라고 해요? 사이노적 접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0개, 1000개의 서비스를 만들면 1000개의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겠네요. 응? 그러면 루시보스 1000개 해야 되겠네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이 부분은 뭘로 가고? 공통, 커머널리티로 가고 뭐만 있으면 목적과 목적에 맞는 데이터만 있으면 수평적으로 확장합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플랫폼이죠. 인공지능 확장 가능한 지능화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그렇게 가야만 한다. 이걸 3년 전에 말했을 때는 제가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죠. 왜? 이것도 안 됐을 때입니다. 이것도. 근데 지금은 대우 좀 해주시다. 네. 감사하게. 근데 그 빨리 그래도 대우해 주신 분 중에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교수님하고는 메모리도 맺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전체는 요건 조금 어려워요. 일반 인공지능 안 한 분들이 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하면 뭐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실시간 전처리해서 공부거리를 만들고 그 공부거리를 가져다가 뭐하고 공부를 하고 공부가 잘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서비스 배포한 다음에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랍니다. 그죠? 네. 요 체계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뭐가 필요하겠다. 도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도구를 저는 TestP.ai라는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그 플랫폼은 뭐가 들어있더라. 빅데이터 실시간 체계와 인공지능 플랫폼 체계를 녹여놓은 데 있더라. 운이 좋아서 저희가 그 국내에서는 가장 빨리 하긴 했거든요. 다 자기네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빨리 했대요. 뭐 그렇게 하세요. 객관적인 증거를 밀어야죠. 굿소프트웨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GS 인증을 저희가 제일 빨리 받는 건 사실입니다. 자, 아까 내용이죠? 뭐예요? 요리사가 어떤 요리사예요? 요리도 잘해. 그리고 재료도 있어. 이런 요리사가 요리에만 미치고 싶다고. 그런데 시간과 비용이 들죠. 뭐 하려면 공유 주방을 만들고 주방 도구를 사고 건물을 구하고 이러려면 시간과 돈이 든다고. 난 요리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누가 공유 주방을 제공한다고. 실제로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저희가 하는 일을 하도 이해를 못해서 만들었거든요. 이 공유 주방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위한 공유 주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선배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박 대표. 야, 나 그 공유 주방 다 나와. 그렇지. 진짜 공유 주방 사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요즘 공유 주방이 인기가 있어요. 진짜. 오히려 왜 그렇겠어요? 요즘 뉴노멀 시대에는 더 그렇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보다 이 요리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더라. 뭐가 있고 목적이 있고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 있는 사람이 뭐에만 집중하도록 목적과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뭐가 필요하더라. 건물,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요하고 이렇게 미들웨어,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이 필요하더라. 이것을 저는 인공지능을 위한 공유주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을 위한 공유주방은 저희가 제공할 테니 뭐에만 집중하셔서 비즈니스 목적을 정의하고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정의하는데 집중하십시오. 즉 비즈니스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본질입니다. 떨거지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대신 뭐가 있겠어요? 비싸게 써주시면 감사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어떤 분야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하는 영역이고 이 윗부분은 협력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지능화 서비스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으면 서비스를 만들어 놓으면 기존 응용 어플리케이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기존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완전 싹 뜯어 고쳐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 응용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룰 베이스나 통계 베이스로 하는 것 중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도 있고 그냥 그 룰 베이스나 통계 베이스 펑션 대신에 지능화 펑션을 뭐 하면 돼요? 호출해서 쓰면 되는 거라고. 그쵸? 이해되셨죠?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싹 뜯어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있고 클라우드 사업자가 있고 공유주방 사업자가 있고 일반 음식 잘 만드는 사업자가 있고 비즈니스 스페이스나 인공지능 서비스 잘 만드는 사업자가 있고 응용 어플리케이션 잘 만드는 사업자가 있고 위로는 상생, 아래로는 협력. 자, 요 내용은 한번 인터넷 되나요?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좀 쉽게 한번 해보죠. 그래요? 우리는 현재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공유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대하면서도 변화가 빠른 데이터를 사람 이상으로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죠.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모두가 만족스럽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값비싼 비용, 복잡한 접근성, 비효율적인 절차로 인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진 않으셨나요? T3Q AI 플랫폼에 만나면 인공지능에 대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T3Q AI는 비즈니스, 연구, 정책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동화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요리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요리사는 만들고 싶은 음식과 재료는 갖고 있지만 주방과 도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 주방을 만들자니 비용적,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걱정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리 도구와 기본적인 재료들이 갖춰진 공유 주방을 이용한다면 만들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요리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공유 주방 예시의 과정을 T3Q AI와 비교해볼까요? 개발하고 싶은 서비스와 데이터를 갖고 있는 AI 개발자라면 T3Q AI를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이후 개발된 AI 서비스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필요한 모두를 위해 상생하는 생태계를 선도하는 T3Q AI.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T3Q AI는 크게 빅데이터 서브 플랫폼과 인공지능 서브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빅데이터 서브 플랫폼에서는 내 외부의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며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를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서브 플랫폼에서는 저장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학습 모델을 설계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만을 추론해내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A부터 G까지 체계적인 개발 파이프라인 과정을 거치며 보다 완성도 높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T3Q AI는 클라우드 인프라의 AI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실제 IT, 의료, 패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속한 업체들이 T3Q AI의 기능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접근성과 개발 환경으로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는 T3Q AI의 기술. 보다 넓은 미래를 향한 로드맵에 지금 동참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동영상을 좀 살펴봤고요. 요건 이제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지금 저희가 범부처 산업 플랫폼, 인공지능 산업 플랫폼에 대한 과기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이파 사업인데 12월에 끝납니다. 거기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요 클라우드 위에 지금 현재 클라우드는 NHN 클라우드와 코스콘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네이버 클라우드에 1차적으로 네이버에서 크리디를 쌓으면 그 위에 저희 플랫폼 그대로 올리고 그 다음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하고 연동하는 거 2단계, 3단계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삐탄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카카오하고는 저희가 지휘통제 중앙정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을 같이 사업함으로써 NHN, 네이버, 카카오와 협력하는 길을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위에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일반 서비스 그리고 스페시픽 서비스들은 누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겁니다. 이런 여기 바로 뭐예요? 엣지. 엣지 AI를 위해서 저희는 A박스를 준비했는데 이 A박스는 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드웨어와 GPU가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일체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엣지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AI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그래서 확장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통상 이제 그 사업자 발표를 장관님이 하는 경우 되게 드물잖아요, 그죠? 장관께서 하는 일은 과학기부 캠프 사업, 코리아 AI 제조 AI 플랫폼에 대한 사업 발표를 박 장관께서 하셨고, 박영선 장관께서 하셨고, 이때 저희가 NHN과 KT 클라우드 위에 뭐 하는 인공지능 세 개의 인공지능 플랫폼 중에 하나의 표준 플랫폼으로 선정됐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중기부 캄프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방부에서도 지휘통제지능정보 플랫폼이라고 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방에 있는 지휘통제를 위해서 기술을 획득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좀 저희가 의미가 있는 게 국내에서는 가장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잘하고 등치가 큰 하나 시스템,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글로벌리도 뒤지지 않는 배터리와 경합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에 살만해서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하고 있고, 원래는 이 분야이죠.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그리고 관리 체계. 그런데 제가 추가 제안한 것은 당연히 군에서도 뭐 해야 한다. 이동형 지휘체계로 가야 되고, 이동형 지휘체계를 뛰어넘어서 개인 전투 지휘체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추가 제안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로드맵을 확실히 틀을 잡아놨고, 이렇게 잡고 나간다면 저희가 훨씬 더 빠르게 갈 것이고, 저는 이 사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미래 비전을 여기다 다 담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실시간 차원에서는 7년간 저희가 노력을 해왔고요, 꾸준히. 그 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 빅데이터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 차원에서는 4년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갈 길은 매우 멀다. 그렇지만 저희가 먼저 빨리 선점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이룰 시간입니다. 시간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토요일인데 계속하면 지겨우시잖아요, 그죠? 빨리 결론을 내고 여러분들이 댁으로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몇 단계를 거치더라? 목적을 정하고, 그죠? 아까 목적이 뭐였어요? 제가 기준으로 하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다음 주 혹은 미래 어디에 있는지를 맞추는 것을 목적으로 해보자. 그게 목적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어떤 스케줄로 가지고 어느 장소에 누가 어떤 스케줄로 어느 장소에 있었냐라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더라. 그쵸? 이게 목적이 필요한 데이터네요. 그거만 있다면 그 다음 뭐예요? 데이터를 확보해야겠죠? 그 다음 데이터가 확보돼서 뭘 해야 돼요? 진영한 서비스 구현해야겠죠? 그 다음 구현된 서비스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이제 실제로 서비스 하면 되죠. 그러면 2번, 3번, 4번 단계, 2, 3, 4단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데스크탑 AI가 지원할 수 있다. 또 이 2, 3, 4단계를 하려고 하면 인공지능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는 어렵죠. 그랬을 때 누가 CCTV 엔지니어들이 혹은 인공지능을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도와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겠다. 심지어는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초등학생입니다. 목적과 아이디어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CCTV AI를 가지고 구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도구를 제공하고 그리고 실제로 서포팅해서 그들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걸 만들고 싶다. 즉 다시 말해서 쉬운 인공지능의 끝판왕이 되고 싶다. 이거는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만 지금 글로벌로 1등 하려고 그러면 역시 제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러실 거잖아요. 그죠? 네. 한번 지켜봐 주시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성공한 기업이나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지 않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 성공하더라도 오늘 포기하면 성공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꾸준히 한번 삽질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서비스 많이 만들어 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40여 개의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봤다고요. 그런데 이 40여 개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 플랫폼을 잘 쓸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이 서비스를 가지고 스타트업과 어느 전문성을 가진 회사와 경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티스리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보다도 이 서비스를 잘 만드는 건 사실이었다.
근데 이거는 성숙하는 과정 안에 있는 것이지 진짜로 그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저의 예측이고요. 저는 머지않은 만드는 인공지능을 위한 공유주방 만드는 데 올인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틸스리큐단 AI를 만나면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네. 인공지능이 엑셀처럼 쉬워지게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야야, 엑셀도 어렵더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날탱이 회사 아니고 GS님도 받았고 뭐 저 언론인협회하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 언론인협회하고 하여튼 국회에서 좀 상도 좀 받았고요. 아키텍처 대상도 받았고 소프트웨어 뭐 상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엣지 분야에서는 18개 정도의 특허 출원도 해놓고 있고요. 현재 3개 정도의 특허 등록도 해놓고, 그리고 파스타는 어디서 만드는, 미아에서 만드는 정부가 만드는 그 파스 플랫폼이거든요. 그 플랫폼에 호환도 있고 저희가 계속 협력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고, 뒷부분에 보면 저희 그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쭉 그냥 이제 살펴보시고, 이 자료는 오신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공유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도 공유해 왔지만 지금 이거 공유해서 저희보다 잘하면 그 회사가 성공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 나름대로도 자신감도 붙었고 또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료들 공유하고, 그리고 그 자료 장표마다는 다 뭐가 걸려있냐면 사실은 특허 출원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력하셔야 될 겁니다. 협력 안 하고 하셨다가 돈 성공하시면 나중에 저는 좀 먹고 사는데 편하겠죠. 꼭 성공해 주시고.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 질문 있으면 질문들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인사부터 하고 질문 받을까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까요? 공유주방 쓰는데 얼마 정도입니까? 공유방 쓰는데요. 실제로 이게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 공유를 다 쓰려고 하면 클라우드 인프라만 제대로 쓰려면 한 20개 VM에다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 한 4개 VM 하면 그것만 해도 한 달에 한 4, 5천 들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1대1로 봐주면 꽤 많이 들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야, 하드웨어는 그렇다 치고 소프트웨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건 좀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대1 정도 하는 것이 목적이냐, 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1대1 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협의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그러니까 클라우드만 해도 20개의 X86 VM 그리고 GPU 서버 한 4개 이렇게 하면 그 자체만 해도 한 3천에서 5천 들어요. 그걸 클라우드 인프라로 쓰게 하면. 그러면 그냥 반땡이 쳐도, 만일 그 정도를 쓴다고 하면 반땡이 쳐도 한 7, 8천은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한 두세 개 갖고 쓰시지 않을까요? 네. 같이 쓰셔도 상관없고요. 실제로 클라우드를 쓰실 정도라면 지금 제가 말하는, 예를 들면 클라우드를 뭐 1000년, 2000년 생각하지 마시고 클라우드 100만 원 써. 그럼 소프트웨어 한 50만 원 쓴다고 생각하시면 한 달 150만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클라우드를 1억 써. 그러면 소프트웨어 5천 정도 들여서 한 달에 1억 5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 그러면 사실은 하루에 처리하는 데이터 사이즈가 한 수십 테라 정도 되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아마도 모르긴 해도 한두 대 정도면 되기 때문에 뭐 1, 200 정도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 1, 200. 네. 사실 원래는 그게 연출을 네. 오픈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제가 이제 팔로우로 만났으니까 하루에 들어오는 사람을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는 여기 연결해서 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를 클릭했는지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밑에 바닥이 될 수 있죠. 네. 그런 구성에는 작업을 해야 되겠네. 네. 한 1조 회사 되셔서 대형 협업하면 완전 좋죠. 네. 그러면 같이 상경하는 거고요. 실시간으로 하신다고 네. 초당 실시간 초당 10만 트래픽 이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초당 10만 트래픽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초당 10만이라는 건 우리가 뚝딱 했을 때 10만 명이 이벤트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는 일반 응용 어플리케이션 처리보다는 상당히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뒷단이 그렇죠. 네. 저도 이제 IT 쪽에 있어서 말씀은 이해를 안 했는데 적용에 보기 되는 감이라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뭘 지금 하냐면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많이 반출이 되거든요. 네네. 하루에 한 50만 건 정도 발생합니다. 원래는 컨테이너가 많이 반출을 해줘가면 정보를 먼저 보내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거다라는 정보를 보내고 그냥 들어오는데 예약제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전날 수요일 7일이겠네요. 네네. 전날 운송되기 전날 오후 5시나 6시에서 모든 물량을 다 뿌린 분노를 시키고 이제 그거를 최적화를 해서 그 다음에 운송 스케줄을 사용합니다. 그거를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쪽에 AI 알고리즘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 효과를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백화점의 상품을 진행해서 쭉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진 고민에 어떤 형태의 어떤 도움이 줄 수 있을지가 저희가 사실은 그 해양 투자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협력은 필요한 상태이고요. 다만 사실 이런 플랫폼을 내가 하나의 서비스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내가 이런 플랫폼을 갖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원래 내 거를 가지려고 하면 아까 뭐 한 달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프라가 있는데 같이 사용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하면 나눠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저런 일 하신 정도면 아마 규모가 꽤 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가.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데이터 보안도 아마 필요할 거니까 우리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계속 서비스를 하나씩 확장해가는 그런 어프로치를 한다면 해양물류에 대한 지능화 플랫폼 그리고 그 지능화 플랫폼에 이미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있으실 거잖아요. 연결하면 지능화된 그런 것으로서 도약하거나 리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주관을 쓰는데 맛보기 쓰기 그런 건 없습니까? 맛보기 쓰기 있는데요.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화기부에서 하는 건데 해야 되는데 저희도 50개 기업과 12호라는 계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과 지표를 냈으니까. 물론 시범 사용이기도 하고 일부 비용을 주셔도 돼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같이 해서 한번 여기서 맛보기 써보기를 하시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그래도 우리가 인공지능 뭐 하나는 만들어놨어요. 그걸 이 플랫폼에 올리니까 편안해라는 것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기간이 짧잖아요. 물론 그냥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해볼 거야라고 하려면 인건비가 들잖아요. 그 인건비가 또 무시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맛보기로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케이스는 내가 해봤는데 플랫폼에다 적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것들을 하신다면 그거는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이내에 충분히 적용 가능할 거고 그런 건 최소 비용 내지는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한번 같이 트라이 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이 계시면 국정이사님 함께 오시죠?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일단 그러면 오늘 우리 강의를 열심히 했던 박병훈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이렇게 마치고 조금 다음 진행이 뭐냐면
우리 P3Q, 저희 IP99 무사하고 P3Q는 이미 작년에 1위를 냈었는데, 인공지능 센터하고는 이번에 다시 또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어서 이번을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좀 늦게 와서 못 받으신 우리 리 대표님. 스포트라이트 받으시려고. 우리 성규현 대입이 소속 링크마인드 제가 2020년 2월 1일까지 수으로 대신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T3Q하고 MOU를 좀 하겠습니다. 혼자서 알려주고 여기는 저희들 인공지능 그린다 ICT 연구센터하고 T3Q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상호 준비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공동 활용, 플랫폼 활용 연구, 방안 연구, AI 기술 활용과 관련된 기술 개발, 정보 교류, 상호 공동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양 기관이 추진한 각종 사업 행사에 대한 지원이며, 어쨌든 저 같은 이렇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진 기업과 같이 협력하게 된 것은 저희 쪽도 인공지능 그린 ICT 연구센터가 향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필요 없잖아. 일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걸어. 한쪽이 방식이 있어.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이가